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경기가 한두 경기 치러지면서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틀과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처럼 3백과 4백을 변형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는 왼쪽에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올모를 기용했고요. 오른쪽에는 직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페란 토레스를 기용했습니다. 반면에 풀백 자리에는 왼쪽에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데, 오른쪽에는 카르바알을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역할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토레스는 측면으로 올라가고 올모는 중앙으로 들어오고 발데는 측면으로 올라가지고 카르바알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백을 만들면서 왼쪽에서는 발데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오른쪽에서는 토레스가 오른쪽 공간을 직선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이때 올모가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올모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수로 뛰었던 아센시오가 내려와 주면서 순간적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중앙 지역에서 5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방향만 바뀌었지 동일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포백을 쓰고 있지만 오른쪽에 하키미라는 직선적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키미는 직선적으로 올라가주고 이강인은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르미나는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뒤에 있는 리카 헤르난데스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카 헤르난데스 자리에 퀴르자와가 나와도 비슷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리카 헤르난데스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3백을 만들면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술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강인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왼쪽에는 르미나나 가르비,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는 이강인, 그리고 이강인 자리에 어제 경기에서는 솔레르가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센시오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이어서 프리시즌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으니까 내려와주면서 마치 스페인 국가대표팀처럼 중앙에서 5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고 좌우 측면에 직선적인 선수 2명이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2명 중에 1명 정도는 올라와 주면서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를 4명에서 5명까지 늘려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오른쪽에 하키미가 있을 때는 하키미를 직선적으로 올리고 왼쪽 풀백을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3백을 만들지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하키미가 후반전에 나가니까 오른쪽에 우가르테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베르나트를 배치해서 방향 자체를 바꿨어요. 왼쪽에 있는 베르나트는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우가르테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풀백을 직선적으로 올리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프리시즌을 보면 기본적으로 변형 3백을 엔리케 감독이 다음 시즌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키미가 올라올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하는 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기본적으로는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이강인 선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위치에 당연히 머무르게 되겠죠.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면 중앙 지역에 있는 아센시오라던가 이강인 대신에 나왔던 솔레르라던가 아니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오는 에멜이나 아니면 은두르라던가 이 중앙 지역에 모여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저 공간을 막지 않으면 실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압박을 받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전체적으로 저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이마르와 이강인 이 2명 정도를 빼면요, 파리 생제르맹의 전체적인 스쿼드를 놓고 봐도 저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이겨내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보면요,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이강인이 볼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볼을 빼앗기지 않는 볼 소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선수였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순식간에 상대 수비 3명에게 둘러싸이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몰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몰고 올라가니까 점점 더 이강인에게 붙는 수비가 많아지면서
순간적으로 5명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한 곳에 엄청 쏠려서 이강인을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일단 압박을 이겨내니까 여기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좋았던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강인에게 상대 수비가 엄청나게 쏠리는데 이강인이 이 압박을 이겨내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해주니까 비교적 수비가 없는 공간에서 마요르카가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강인이 이 장면처럼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심지어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너무나 빠르죠. 상대 수비가 달려들면 보통 공격수들이 워낙에 압박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기술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침착하지 못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자신감이 있고 이 좁은 라인 사이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 와중에도 여유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찔러주면서 이강인의 패스 한 번으로 상대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지난 시즌에 자주 나왔었죠. 그런데 어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 2명이 위치하고 중앙 지역에 상대 수비라인 사이에서 3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중앙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라인 좁은 공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도 해주고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내내 이러한 장면이었죠. 좌우 측면에 넓게 공간을 쓰는 선수 2명 그리고 중앙 지역에는 3명의 선수가 위치하면서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약간 이러한 형태였는데 요 좁은 공간 사이에서 중앙 지역에 있는 3명의 선수가 볼 소유가 안 되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어제 알나스르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뭐 알나스르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거나 단단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게 알나스르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셀타비고에게 5대0 벤피카에게 4대1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5대0 4대1 그리고 어제 파리 생제르맹 전까지 요 3경기를 거치면서 수비 라인에도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한두 명 정도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어제 파리 생제르맹은 셀타비고나 벤피카보다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좋지 못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 막판에 중앙 미드필더인 베라티는 원래 조금 더 뒤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안쪽에서 볼을 잡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직접 베라티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상대 수비라인 사이로 어거지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어제 후반전 막판에 자주 나왔었죠. 근데 베라티가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조금 더 적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 역할은 베라티의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네이마르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도맡아야 한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이마르가 더군다나 한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이마르까지 없으면 정말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는 이강인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다음 시즌에 엘리케 감독이 이 플레이메이커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파리 생제르맹이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도 베라티가 없으면 중원 라인을 거쳐서 볼을 앞으로 전개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뭐 우가르테가 영입이 됐지만 우가르테는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볼을 다루는 스킬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고요. 어제 경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은두르나 에메리는 아직 어린 선수고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나 솔레르, 비티냐 이런 선수들도 후방 빌드업을 이 선수들이 도맡아서 주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 이러한 역할도 맡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이긴 하지만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면 이때 이강인이 한 칸 내려와 주면서 마치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이강인이 받아주고 이강인이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도 이 압박을 탈압박해서 풀어내는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가 많이 내려와서 관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풀어나오기 시작하면 네이마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약간 내려 쓰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강인이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약간 내려와 주면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이 중원 라인에서 볼이 전개가 안 되니까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에 압박이 들어오면 이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가서 자신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이 정말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이강인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가 주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빌드업이 전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역할이 지난 시즌에 오른쪽에서 리오넬 메시가 했었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경기력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고요. 사실 나이만 보면 음바페나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여야 하는데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가 에이스였어요. 메시가 기본적으로 저 수비 라인 사이에서 풀어주는 역할도 할 뿐더러 네이마르가 빠지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메시의 공격 전개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도 베라티가 빠지는 날이 많기 때문에 메시가 내려와서 풀어줘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정말 메시가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찬스 메이킹까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메시가 나간 다음에 지금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 플레이메이킹이나 후방 빌드업이 가능한 선수가 사실은 뚜렷하게 눈에 띄는 선수는 이강인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다음 시즌에 물론 이제 베라티라던가 네이마르가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의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전방에서의 찬스 메이킹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담당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베라티와 네이마르가 한 시즌을 치르면서 나오지 못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주전 경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리그왕에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프리시즌 몇 경기만 보면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강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프리시즌 몇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허벅지 쪽에 이상을 느껴서 지금 약간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프리시즌을 거쳐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몸이 회복이 돼서 경기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그리고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이강인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진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면 볼수록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